여러분, 오늘은 세계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강대국, 하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나라, 바로 악숨 제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프리카의 로마, 세계 4대 강국 중 하나. 이름부터가 벌써 뭔가 대단한 나라라는 느낌이 팍 오죠? 이 악숨 제국이 어떻게 세계적인 강대국이 되었고 또 어떻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는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동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제국. 많은 사람들이 로마 제국, 페르시아 제국, 중국 한나라 같은 고대 강대국들은 들어봤어도 악숨 제국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 악숨 제국은 기원전 4세기부터 서기 10세기까지 무려 1400년 동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동아프리카의 거대한 문명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300년 전, 지금의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레아 지역에는 작은 부족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동아프리카에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었어요. 왜냐? 바로 홍해와 가깝기 때문입니다. 홍해는 당시 아프리카, 중동, 인도를 연결하는 중요한 무역로였습니다. 즉, 이 지역을 차지하는 자가 동서교역을 지배할 수 있는 위치였죠. 자, 그런데 이때 아라비아 반도 남부 지금의 예멘 지역에서 이주해 온 셈족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원주민들과 어우러지며 점차 도시국가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도시국가 중 가장 강력했던 곳이 바로 악숨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악숨이 점점 주변 도시국가들을 흡수하고 마침내 기원전 1세기경 악숨 왕국이 탄생하게 됩니다. 벌써부터 강대국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나요? 하지만 이 왕국이 진정한 제국으로 성장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조금 더 필요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악숨이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성장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악숨 제국의 성장. 악숨이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은 바로 경제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력을 뒷받침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국제무역이었습니다. 악숨 제국은 아프리카, 중동, 인도, 심지어 로마 제국까지 연결하는 거대한 무역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악숨이 위치한 지역은 홍해와 인도양을 잇는 무역로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다양한 문명과 교류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악숨에서 무역한 주요 상품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금. 악숨은 아프리카 내륙에서 금을 채굴하여 로마, 인도 등에 수출했습니다. 둘째, 상아. 코끼리 상아는 당시 귀족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셋째, 향신료와 유향. 중동과 인도에서 매우 귀하게 여겨졌던 향신료와 유향은 악숨의 주요 수출품이었습니다. 넷째, 철과 무기. 악숨은 우수한 철제 무기를 생산하여 무역했으며 이는 군사력 강화에도 기여했습니다. 다섯째, 노예. 악숨도 당시 다른 고대 문명과 마찬가지로 노예 무역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악숨 제국은 무역을 하면서 단순히 물품을 주고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뭘 했을까요? 바로 자체 화폐를 만들었습니다. 악숨 제국은 아프리카 최초로 금화, 은화, 동화를 주조한 나라였습니다. 악숨의 금화에는 왕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고 특히 기독교가 도입된 이후에는 십자가 문양까지 새겨졌습니다. 이 화폐는 악숨 제국의 경제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이자 국제적인 무역 강국으로 인정받았다는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최강의 왕 에자나. 자, 이제 서기 4세기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누구냐? 바로 악숨 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에자나 왕. 에자나 왕이 누구냐? 악숨 제국의 최대 영토 확장, 쿠시 왕국 정복,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 에자나 왕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쿠시 왕국을 정복하면서 아프리카 동북부를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홍해와 인도양 무역로까지 완전히 지배하면서 악숨을 동아프리카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에자나 왕이 남긴 가장 중요한 업적은 바로 기독교의 도입이었습니다. 에자나 왕은 서기 4세기 초반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면서 악숨을 아프리카 최초의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도 콘스탄티누스 1세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서서히 기독교 국가가 되어가던 때였죠. 악숨도 같은 시기에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로마 제국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악숨의 기독교 전통은 오늘날까지 에티오피아 정교회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슬람 세력의 등장. 서기 7세기경 중동에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슬람교의 등장이죠. 622년 예언자 무함마드가 이슬람교를 창시하고 아라비아 반도에서 이슬람 세력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이슬람 제국이 형성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슬람 세력이 무역로를 장악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7세기 중반부터 이슬람 세력이 아라비아 반도를 완전히 장악, 홍해 연안을 따라 점점 남하하며 아프리카 해안까지 영향력 확대, 악숨과 로마, 페르시아를 연결하던 무역로 차단. 악숨 제국은 홍해 무역을 통해 성장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해 무역로가 이슬람 세력의 통제하에 들어가 버린 것이죠. 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악숨의 주요 수입원이었던 국제 무역 붕괴, 로마 제국, 즉 비잔티움 제국과의 교역 단절, 경제력 감소와 상업 도시들의 몰락.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슬람 세력이 홍해 연안을 따라 에리트레아 해안을 점령하고 악숨을 완전히 고립시킨 것. 이제 악숨의 상인들은 더 이상 홍해를 통해 국제 무역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이는 곧 악숨 경제의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과거에는 금, 상아, 향신료, 노예 등을 팔아 부를 축적하던 나라였지만 이제는 수출이 어려워지면서 경제적 타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것이죠. 자, 여러분, 무역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금이 줄어들고 왕실의 재정이 약해진다. 군대를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기반이 약해진 악숨이 점점 힘을 잃게 된다. 이제 악숨은 더 이상 국제적인 강대국이 아니라 단순한 지역 왕국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슬람 세력의 부상과 무역 단절만이 악숨을 쇠퇴하게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도 악숨의 몰락을 가속화하는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악숨 제국은 농업과 무역을 기반으로 성장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서기 6, 7세기경부터 악숨 지역에서 기후변화가 본격적으로 발생합니다. 악숨은 수도를 중심으로 밀집된 인구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농업 생산량이 줄어들면 식량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악숨 왕국의 확장은 무분별한 삼림 벌채와 경작지 확장을 초래했는데 이것이 토양 침식을 가속화하면서 농업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식량도 부족하고 경제력도 줄어들고 무역로도 차단된 악숨은 점점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악숨 제국은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힘을 잃어가면서 더 이상 홍해 연안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 결과 악숨의 왕들은 더 남쪽으로 수도를 이동하게 됩니다. 기존 수도였던 악숨에서 남쪽으로 내려가 오늘날 에티오피아 내륙 깊숙한 곳으로 도망친 것이죠. 하지만 수도를 옮긴다고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기후변화 문제 그대로, 무역로는 여전히 차단된 상태, 회복 불가능한 경제 상태. 결국 10세기경 악숨은 주변 세력의 공격을 받으며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악숨 제국의 유산. 자, 여러분, 악숨 제국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지만 그 유산은 오늘날까지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악숨이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 중 하나는 기독교입니다. 에자나 왕이 4세기 초에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면서 악숨은 아프리카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와 오늘날 에티오피아 정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국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교회 중 하나인 에티오피아 정교회의 뿌리는 바로 악숨 제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악숨 제국의 왕들은 자신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엄청난 규모의 오벨리스크 비성을 세웠습니다. 높이 24m, 무게 160톤의 거대한 크기. 고대 세계에서 가장 큰 돌기둥 중 하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보호. 지금도 에티오피아 악숨시에는 이 거대한 오벨리스크들이 남아있어 악숨 제국의 영광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계라고 들어보셨나요? 바로 모세의 10계명이 담긴 상자입니다. 그런데 이 성계가 어디에 있다고 전해질까요? 바로 에티오피아 악숨. 전설에 따르면 솔로몬 왕과 시바의 왕 사이에서 태어난 메넬리크 1세가 예루살렘에서 성계를 가져와 악숨에 보관했다고 합니다. 현재 에티오피아의 성마리아 시온 교회에서는 진짜 성계가 여기에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악숨 제국이 역사에서 사라졌어도 그 신비로운 전설과 유산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